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들 점점 하락, 소멸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뭐 한국 주식이든 점점 좋지 않은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왜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출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도 아마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영끌족들 망하고 다들 뭐 부동산 폭락이 온다 하지만은 이제는 상승다운 상승도 못 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거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 한번 차근차근 이 뉴스 기사 나온 거 봐드리고 통계청에서 인구 통계가 나왔어요. 그거를 분석해드리면서 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는 소멸 단계로 가고 있고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내려가면은 어떤 길이 열리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해드리고요. 결론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대비하려고 하면은 결국 미국 주식, 미국 지수 추종 있잖아요. 그 ETF를 꾸준히 담아가야 된다. 아니면 달러나 금이나 이런 걸 담아가야지 그리고 원화 자산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도 미래가 좋지 않다. 물론 뭐 이게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 이런 자료들 이런 분석만 해도 미국 주식보다 훨씬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이상 인구를 사상 첫 추월을 했답니다. 이거 70대 이상 분들이 20대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좀 큰일인데 이게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는 60대, 50대, 40대들이 20대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뉴스에도 보면은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생산인구 한 명당 노인인구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폐업하고 요양원을 개원해서 빨라지는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모차를 제친 계모차, 그러니까 펫시장, 그러니까 유모차 그만큼 신생아가 뭐 합계 출산율 0.7이고 뭐 서울은 출산율이 0.5라는 당연히 유모차 산업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겠죠. 다 이제 계모차로 바꾸는 이런 시대다. 이제 유모차 만들던 회사들도 이거 안 되겠다. 계모차로 바꾸자 해서 계모차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후폭풍으로 이거 보세요. 초등학생 입학생이 급감해서 교사 채용도 줄고 학교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유치원 교사 있잖아요. 유치원 교사 채용이 0명이라고 합니다. 내년 올해구나. 올해 0명이에요. 대박입니다. 유치원 신규 교사 채용이 0명이래요. 서울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지방이 아니라 서울이 0명이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진짜 이 저출산 이게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신도들처럼 옛날 뭐 배터리 광신도처럼 한국 부동산은 끝없이 우상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부동산을 상승으로 이끄는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가 거의 두 가지가 부동산 상승을 이끄는데 소득 증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인구 증가는 막혔다. 인구 증가는 이미 감소로 돌아서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소득은 증가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쭉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준조세 뭐 이런 게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노인 부담 비용이. 그러면은 당연히 뭐 생산 가능 인구의 소득도 하향하겠죠. 하향하면은 당연히 부동산도 망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집계가 사상 처음으로 있잖아요.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의 인구를 추월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70대 이상의 1인 세대도 가장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를 추월하고 전 연령대에서 70대 이상은 1인 세대도 가장 많았다. 이게 독거노인의 증가, 뭐 고독사,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가까이 줄어 4년 연속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인데도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정부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정치인들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유튜버들 부동산 유튜버나 아니면 주식 유튜버들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이랑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섭다. 그래서 인구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갖고 온 거. 2023년 주민등록 인구 이거 쭉 보면서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 그래서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은 세대원 수 2.1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우리가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나마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을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통계를 보면서. 자, 우리나라 등록 인구는 4년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지금 2.15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쭉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11만 명 정도 줄었다고 나와 있고요. 1인 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가장 많은 세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할 거는 4년 연속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가 지금 보세요. 여기 5,182만 9천 명, 여기에서 5,163만 명, 그냥 만 단위만 끊어 드리겠습니다. 5,143만 명, 그 다음에 23년엔 5,132만 명,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지금 꾸준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5,133만 명이었는데 2014년 인구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쭉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년부터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감소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꾸준히 감소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참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어요. 주민등록 인구수만 보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물론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인구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수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이나 주식은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고 있냐? 출산율이 꼬라 박았으니까. 출산율 보세요. 지금 보세요. 출산율이 이게 여기 있거든요. 43만 9천 명. 지금 14년도에. 그리고 44만 4천 명에서 41만 명, 36만 명, 33만 명, 30만 명, 27만 명, 26만 명, 25만 명, 23만 명.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까요? 저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틀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틀렸습니다.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죠. 왜냐?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물론 장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치 있잖아요. 기준, 그냥 갖고 있는 노인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사망자 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22년에 지금 70대 한번 볼게요. 70대 분들이 11.82%였는데 12.31%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20대 보세요. 20대가 12.48%에서 12.07%로 내려왔습니다. 자, 70대가 20대를 앞질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인구 이거 보면은 비중으로만 봐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면 40대, 50대, 60대가 거의 절반 이상이죠. 70대까지가 이게 절반 이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10대, 20대, 30대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50대 이상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50대 이상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인구 그래프도 보면은 이렇게 역피라미드로 이제 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이분들이잖아요. 50대, 40대 분들, 이분들 주요 코어죠. 이분들이 이제 연로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결국 부담은 증가된다. 노인 부담 있잖아요. 노인 뭐 일자리나 아니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 비용 이런 게 증가하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들의. 그러면은 부동산은 과연 오를 것인가?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깨어나지 못하셨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만 봐도 이거 보세요. 60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60대 이거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속도 보세요.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고, 지금 10대 미만은 계속 꼬라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10대도 내려오고 있고, 20대도 천천히 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뭐 30대도 똑같네요. 30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30대도 내려오고 있고. 자, 보세요. 진짜 40대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노인 인구수 70대 이상, 여기 보세요. 70대가 20대를 앞지르는 게 보이시죠? 70대 이상 오르고 있고 60대, 50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부담이다. 이건 뭐 부동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젠 1,000만 명
곧 달성하겠네요. 973만 명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은 50대가 16.94%, 그리고 40대가 15.44%, 60대가 14.87%, 그 다음에 30대, 70대 이상, 20대, 10대 미만 이 순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 60대, 30대, 70대, 20대, 10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고령 인구가 이제는 973만 명,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퍼센트로 보면 이제는 18.96,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이제 곧 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온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를 보니까 926만 명, 죄송합니다. 926만 명에서 973만 명,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읽네요. 973만 명으로 증가한 게 보이시죠? 46만 명 증가를 했다.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여기 밑줄 그은 거 보이시죠? 쭉 보시면은, 야, 이렇게 2022년보다 더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지금 보면은 48,442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참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이제는 18.96%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세로 보면은 65세 이상이 5% 증가했고요. 70세 이상이 3.9%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고요. 이제 그래프로만 봐도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고령자분들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뭐 그분들을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통계를 그냥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614년도에 652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678만, 736, 765, 800, 850, 885, 927, 973만, 이제 1000만 넘겠네요. 곧 이제 1-2년만 지나면 1000만 넘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도 444만, 458, 476, 500, 524, 548, 570, 582, 608, 632, 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곧 1000만 명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부산은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제 부산은 초고령 사회고요. 이제 대구도 곧 이제 24년에는 아마 23년에 이랬으니까 24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도 뭐 18.47이죠. 이제 여기도 곧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여기도 초고령 도시가 되고요. 강원도도 이미 뭐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뭐 지방들은 이미 이 지방들 있잖아요. 지방 도시들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미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뭐 이제 미래가 점점 어둡죠. 여기 이제 진입을 했고 그나마 좀 젊은 도시가 어디냐? 경기도다. 경기도가 지금 노인 비율이 15.57%거든요. 경기도가 그나마 가장 젊고 그다음에 뭐 울산, 뭐 세종이 가장 젊네요. 세종이 워낙 뭐 그 도시죠. 뭐라고 해야죠? 워낙 새로 만든 공무원의 도시잖아요. 뭐 수도라고 하잖아요. 뭐죠? 어떤 수도죠? 행정수도로 이렇게 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전도 젊고 광주 뭐 인천 이런 광역시 부근은 대구 부산 뭐 이쪽 빼고는 그래도 젊은 편이다. 광역시들은 그나마 젊은 편이다. 하지만 경기도만 빼고 제주 경기만 빼고 이 지방 도별로 도시들은 다들 고령화가 시작이 됐다.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로만 봐도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됐다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로 인구 현황을 봐도 계속 이렇게 거의 뭐 초고령화 사회가 거의 뭐 대한민국 전역을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인구를 한번 볼게요. 생산인구도 뭐 줄어들고 있죠. 자, 생산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인구라고 하고요.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25세에서 49세로 이렇게 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3,593만 명에서 3만 명. 그 다음에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1,700 죄송합니다. 1,790만 명 죄송합니다. 1790만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년보다 각각 35만 명 그 다음에 26만 명 이렇게 줄어들었다. 야, 이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로 보이면 더 쉬울 겁니다. 핵심 생산 가능 인구랑 생산 가능 인구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핵심 가능 인구도 이것도 줄어들고 있다. 이걸로 보면 더 정확할 겁니다. 지금 퍼센트 비율별로 했는데, 비중을 봤는데, 지금 생산 가능 인구도 내려오고 있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도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서서히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빚을 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펌핑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보다 양반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고 더 비참하게 고령화 인구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다. 1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는 진짜 OECD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6세 인구수 증감 현황을 봤습니다. 이것도 표로 보면 쉽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지금 보면은 46만 명에서 43만 명. 이게 처음에 올라요. 18년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9년도부터 줄어들면서 횡보하다가 살짝 올랐다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23년부터. 이제 저출산이 거의 대단합니다. 거의 보스급의 저출산이 오고 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별 인구수 변화 비중만 봐도 이게 18세 이상부터 이제 선거 가능 인구를 보는 거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는데, 야, 진짜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금 18세가 가장 낮습니다. 18세, 10대가 가장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렇게 올라오고, 40대, 50대, 그 다음에 줄어든 60대, 70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심각한 거는 이 40대, 50대 분들이 이제는 20년 뒤면은 이제 고령화가 되는 겁니다. 노인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65세 이상도 노인이라고 부르긴 그러지만, 여기 우리가 통계로 낼 때 65세 이상을 고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20년 지나면 노인이 될 텐데, 노인이 되면은 이분들의 아파트를 누가 받아주냐, 이 적은 인구에서 어떻게 받아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제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냐, 이 인구만 봐도 여러분들이 신규 호구라고 하죠. 신규 호구 영끌족들이 안 나온다니까. 이제 계속 나오면은 부동산도 폭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연끌을 해서 계속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50년 주담대 이런 이딴 이상한 정책도 피면서 60대가 50년 주담대를 빌리게 해주면서 이런 참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런 정책을 피면서 계속 늘려가서 빚을 늘려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신규 호구들이 안 들어온다니까. 이제 호구 연꿀족들이 이제 20, 30대 이제 안 들어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별 인구수 아까 말씀드렸죠. 21대 총선이랑 23년 말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락하고 있고, 노인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걸로 비교하는 게 더 쉽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이상 보면은 증가했죠. 12.67에서 14.24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20대 보세요. 20대가 갑자기 줄어들었죠. 20대는 줄어들었고, 자, 30대도 줄어들고 있고, 그쵸? 40대도 줄어들고 있고, 50대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40대, 50대, 60대, 특히나 50대, 60대, 70대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트로트 많이 나오잖아요. 트로트의 여신, 트로트 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트로트의 왕 이런 게 왜 나오냐면은 50대, 60대, 70대 인구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시청을 많이 하고 시청률이 높으니까 트로트로 다 가는 거다. 요즘 가수들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40대 전까지는 솔직히 트로트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힙합이나 케이팝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트로트 말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안 좋아하지만, 거기 가서 트로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트로트 프로그램 가서 막 신동 어린애들도 막 노래를 부르고, 가수들 젊은 가수들도 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20, 30대가 가서 또 오빠 팬 아니 언니 누나들 팬 누나 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진정 트로트를 좋아해서 거기에서 부르고 있을까? 아니면 돈이 되니까 그걸 하고 있을까? 저는 돈이 되니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진짜 좋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40대 이하가 트로트 좋아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K-팝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참 점점 우리나라가 많이 늙어가고 있구나. 물론 어르신분들에게는 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나라가 늙어가면은 어르신분들도 안 좋은 게 어르신들을 부양할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나라가 늙어만 늙어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2030, 뭐 40, 40대까지 이분들 있잖아요. 돈을 절약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조세가 증가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미리미리 절약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가 이렇게 많이 늘었을지 몰랐습니다. 1인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원수로 보면 1인 세대가 993만 명이라고 합니다. 1인 세대가 가장 세대 원수에서는 세대 중에서 가장 많고 41.55%고요. 2인 세대가 24.53, 4인이 17.07, 그리고 3인이 16.85 이 순이었다. 그래서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 고독사, 독거노인 이게 참 지금 사회 문제예요. 19.66%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10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남자는 20에서 50대가 1인 세대가 가장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가 1인 세대가 많다. 왜냐? 남자는 독거 노총각들이 많아서 이 세대가 많고요. 여자는 이제는 남자들이 일찍 죽거나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1인 세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표로 한번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인 세대가 여러분들 증가하니까 세대 수는 증가하는데 평균 세대원이 줄어들고 있죠. 평균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세대원이 줄어들고 있죠. 평균. 왜냐? 1인 세대가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1인 세대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죠. 16년도에서 16년도 744만에서 23년도 993만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다. 2인 세대도 증가를 했고 4인 세대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4인 세대 이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으로 봐야죠. 비중으로 보면 16년에 34.97이었는데 1인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41.55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1인 세대가 아주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도 늦춰지니까 더욱더 1인 세대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60대가 1인 세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30대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0대, 20대, 40대인데 남자를 한번 봐야 돼요. 남자가 30대가 1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 결혼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뭐 독립은 했겠죠. 30대니까 독립은 했지만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30대 1인 세대가 가장 많아지고 결혼 안 하는 세대도 많아져요. 이제는 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여자들 눈이 저기 하늘 나라에 달려있는데 하늘 뭐 꼭대기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냐. 뭐 서울에 자가가 있어야 되고 연봉은 뭐 1억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 윗세대 분들 있잖아요. 윗세대 분들은 평범하게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200-300 벌고 평범하게 이렇게 벌어서 다 장가 잘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30대가 평균 뭐 200-300 벌고 있는데 그렇게 벌어서 장가를 못 간다. 웬만한 애들은 장가를 못 가니까 30대 이상의 지금 뭐 혼인율이 뭐 50% 이하로 떨어진 게 다 그런 게 있다.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너무 눈이 높아요. 여자들의 눈이 너무 높고 지금 평균인 이런 남자들이 아예 뭐 여자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혼인이나 출산율은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통계에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지금 70대 이상이 노인 비율이죠. 노인. 왜냐하면 남자들이 오래 못 사니까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이렇게 70대 이상이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60대, 20대, 50대, 30대, 40대 순이다. 이렇게 40대, 10대. 40대는 많이 결혼하셔서 이렇게 제일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연령대가 가장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0대가 특히나 가장 많은 지금 1인 세대가 되어 있다. 남자에서.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지금 뭐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것도 고민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30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1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40대는 결혼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죠.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독립을 하거나 자녀들이 그래서 이렇게 1인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남자를 보면은 30대가 많은 거 보면은 결혼 안 하는 인구가 엄청 많아졌구나. 30대
독거 노총각들이 많아졌다. 뭐 30대를 요즘은 노총각이라고도 못하죠. 40대 넘어가야 요즘 독거 노총각이라고 하지. 30대까지는 결혼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 둡니다. 제 회사 옆에도 동료들도 결혼 안 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결혼한 애들이 오히려 더 희귀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저출산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뭐 부동산을 뭐 정부에서 낮출 생각도 없잖아요. 계속 부동산을 부양하고 부동산을 끝까지 지키려고 막 계속 PF 대출도 계속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계속 공적 자금 투입한다고 하고 50년 대출, 신상화 대출 이런 거 만들어서 끝까지 영끌족들 모집하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위기가 왔는데도 그걸 위기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위기가 왔는데 희생을 해서, 고생을 해서 그걸,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냥, 이번만 넘으면 돼. 나는 몰라. 알바노? 알 거 없어. 나는 알 거 없어. 나는 그냥 넘기고 지나가면 돼. 이 폭탄은 그냥 다음 세대로 돌리면 되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거의 없다. 국뽕에만 취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일본이나 중국이나 무시만 하고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가지지 않았는데 예전만 봤어도 뭐 한강의 기적이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더욱더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게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뭐 인구 추이만 봐도 70대 이상, 60대 이상 계속 이제 나라는 늙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20, 30대 젊은이들은 무언의 시이죠.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안 낳아요. 왜냐? 애 낳을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애 안 낳고 혼자 살겠다. 혼자 편하게 집에 들어와서 넷플릭스 하고 게임하고 혼자 편하게 돈 2, 300 벌어도 된다. 뭐 여자들의 선택 안 받아도 돼. 그냥 혼자 2, 300 벌고 독거 노총각으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도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년도에 1737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4만 명, 20년도에 21년도에 40만 명, 22년도에 53만 명, 그리고 23년도에 7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수도권 마이너스 비수도권 인구거든요. 인구 증가축이.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원래는 14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인구가 원래는 비수도권이 인구가 더 많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2,500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더 많이 마지막 보루죠. 몰리고 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몰리면서 수도권이 더 이제는 2,6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그래프로 보면 더 잘 보이시죠? 수도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비수도권은 계속 이제는 뭐 19년도보다는 크로스하면서 계속 꼬라박고 있죠, 아래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방의 부동산 있잖아요. 그거를 비싸게 사면은 이제는 팔 기회도 없다.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을 절대로 비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또 특히나 지방의 대형 평수 부동산을 비싸게 살려고 절대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증감 요인을 봐도 그래도 야 이게 무서운 게 서울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세모가 하락한 거거든요. 4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도 줄어들고 있고 부산, 그다음에 광주, 대전, 울산 줄어들고 있어요.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제주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어디냐? 대구, 인천, 세종, 그다음에 경기, 충남, 여러분들 충남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디가 인구가 줄고 어디가 인구가 증가하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겠다 하면은 수도권이죠. 특히나 경기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굳이 해야 돼? 차라리 미국 주식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순유입이랑 순유출 보면은 오히려 서울이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서울이 경기도랑 인천이랑 충남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대단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늘어나고 있고 인천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뭐 경남 뭐 부산 이런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순유출 상위 세 곳이랑 순유입 상위 세 곳을 봤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근데 총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민등록 인구가 지금 보면은 11만 명 전년 대비 감소를 해서 4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고령화 인구는, 지금 고령 인구는 973만 명.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은 미래가 좀 어둡죠. 이렇게
신규 호구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이제는 그 큰 평수 있잖아요. 큰 평수 부동산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산업도 이제 점점 쇠퇴가 되겠죠. 장사도 힘들어질 거예요. 1인 세대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고령화가 되고 하면은 장사도 힘들다. 이제 요즘은 장사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은 지방은 거의 소멸이 된다. 지방 도시들은 빠르게 더 소멸이 될 것이고 더 늙어갈 것이다. 더 빨리 늙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나마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은 수도권에 평수가 적은 평수, 작은 평수 이걸 사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집만 사시고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 진짜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은 꼬라박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여기에는 돈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도 지금 오피스텔, 빌라, 뭐 상가형 뭐 주택인가, 그리고 뭐 주택용 뭐 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택용 뭐 이 시설, 주거 시설 뭐 이런 것도 다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폭락할 때가 됐다. 거기까지 이제 올 겁니다.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국 부동산은 끝없이 우상향이야. 이거는 아마도 이 믿음은 점점 일본처럼 깨질 게 분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출산 24년도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폭락 이게 아마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점점 우리나라는 미래가 좀 어둡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미국 지수 추종 ETF 있잖아요.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거에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가시고요. 연금저축으로 비과세까지 해서 직장인분들은 꾸준히 모아가셔라. 그 다음에 달러, 금 이런 거에 모아가시지 원화자산을 여러분들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원화는 아마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끝까지 사수하고 싶다면은 원화를 폭락시키겠죠. 원화를 엄청나게 많이 풀겠죠. 우리나라 돈을. 그럼 원화 가치는 폭락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 폭락을 했어요. 폭락이 아니라 환율만 봐도 이미 많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원래는 1,000원에서 1,100원 하던 게 이제는 1,200원에서 1,300원 하고 있습니다. 1달러당 원화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1,300에서 1,400으로 가겠죠? 1,300, 1,400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하는 원화 자산을 버리고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을 모아 가셔라.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같고요. 한국 부동산에 그래도 미련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굳이 저출산으로 지금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의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중국이나 이런 데가 많이 따라오면서 미래도 어두운데 과연 여기에 한국 부동산을 들고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